네, 오늘은 사실 10월에 하려고 했던 그래서 방향 그래프에 관련한 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약간은 생략이 된 것도 있는데 사실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방향 그래프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허술할 수도 있는데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프는 이 버텍스와 엣지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죠. 보통 이 일반적인 그래프는 다 아니까 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어노멀리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좀 비정상적인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셀프 루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어주는 그런 엣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러렐한 엣지들인데요. 즉 같은 그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 도착 지점이 같은데도 여러 개의 엣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다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먼저 그래프를 구현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개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접 행렬을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인접 리스트를 소개를 하는데요. 이 인접 행렬 같은 경우는 V by V 행렬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이것만 한번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총 7개가 있으니까 7x7 행렬을 만들어서 0번은 1번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2번은 또 0번은 2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0번은 5번, 6번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인접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인접 행렬에서 그려지는 이것 있잖아요. 이 한 줄씩을 리스트로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0번은 지금 1번, 2번, 5번, 6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번에 대해서 연결 리스트 보면 6번, 2번, 1번, 5번으로 각각의 버텍스가 어떠한 버텍스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해볼 수 있고요. 보통은 인접 리스트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인접 행렬은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false인 경우에도 저장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인접 행렬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간의 낭비가 있어서 속도는 빠를 수 있는데 언제나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법이라 인접 리스트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이렉티드 그래프의 구현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사실 그 연결된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부터 먼저 사실 설명을 하고 가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다이렉티드 그래프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연결 리스트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드제선시라는 백 타입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버텍스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dd 엣지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V번째 그 연결 리스트들, 인접 리스트들이 있으면 V번째에다가 그 리스트에 W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엣지의 수를 뿔뿔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구현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버스라는 메소드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 엣지들을 뒤집어버려서 그 뒤집힌 그래프를 리턴해주는 메소드를 하나 지금 추가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맨 마지막에 나올 거고요. 그 전까지는 뭐 쓰이지는 않을 거니까 리버스가 뭔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처빌리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도달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결국 무슨 의미냐면 V 버텍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버텍스들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싱글 소스 리처빌리티 같은 경우는 소스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S라는 버텍스부터 시작을 해서 V까지 도달할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멀티 소스 리처빌리티 같은 경우는 S가 집합입니다. 그래서 뭐 S 여러 개 주어졌을 때 그것들이 어떠한
버텍스들까지 다 도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하면은 Directed DFS라는 거를 클래스를 소개를 하는데요. 이거는 즉 깊이 우선 탐색으로 이 도달성을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도달성은 어떤 식으로 추적이 되느냐? 지금 여기서 0번부터 시작을 하는 걸 보면은 소스가 0번인 거예요. 0번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버텍스들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0번으로 시작을 하면 0번과 연결된 모든 버텍스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 이들을 다 방문할 때까지 계속 DFS를 재기적으로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5번을 호출하게 됐고요. 그래서 5번을 방문하게 되면 또 5번은 4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DFS 4를 호출하게 되고 4는 3과 2 연결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DFS 3을 호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3번 호출이 돼서 3번 방문하고 5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3번은 5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는데 5번은 이미 방문을 했잖아요. 방문을 한 버텍스는 다시 방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방문하면 이제 사이클을 돌면서 무한으로 재기에 빠져들기 거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보시면 마크드라는 그 불리한 변수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 2번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2번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방문된 곳이기 때문에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2던이 되고 다시 이제 계속 백트래킹 하면서 3던, 4던, 5던 하고 0번은 아직 1번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다시 0번으로 돌아왔을 때 1번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1번 방문하고 1번 또 방문할 곳이 없으니까 던 되고 0번도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이 없으면서 던 되면서 이 던 된 곳 있잖아요. 방문을 한 곳들은 0번으로 시작해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DFS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방문을 할 때 사실은 그 순서가 중요한 때가 있어요. 여기선 크게 두 가지 순서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째로는 전위 프리오더고 두 번째로는 후위 포스트 오더입니다. 이 프리오더라고 할게요. 프리오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DFS를 호출한 순간에 대한 순서예요. 그래서 0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0번이 연결된 곳이 뭐 5번 있었나 보죠? 5번을 호출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이 큐에 집어넣게 됩니다. 호출할 때. 호출한 순간에 집어넣게 되고, 즉 계속 호출하는 순간에 이 프리오더의 큐가 차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포스트 오더 같은 경우는 그 재기가 끝나는 순간에 차오르는 순서예요. 그래서 0, 5, 4 들어가고 4가 던이 됐다라는 건 4에서 이제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 4번은 DFS4라는 함수는 재기에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포스트 오더의 큐에 집어넣게 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특이하게 리버스 포스트 오더를 소개를 하는데요. 리버스 포스트 오더 같은 경우는 스택에 집어넣는 거예요. 리버스 포스트 오더를. 그래서 결국 스택에 집어넣으니까 뺄 때는 반대로 뒤집혀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리버스 포스트 오더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현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냐면 데스 퍼스트 오더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생성자로 그래프를 받게 했어요. 생성자로 그래프를 받아서 바로 받자마자 어떤 순회를 한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순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이 모든 버텍스들에 대해서 방문되지 않은 버텍스들에 대해서 DFS를 순차적으로 호출하는 형태로 실행이 되고요. DFS를 호출하게 되면 먼저 호출하는 순간에는 프리오더의 그 프리오더의 인큐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재기적으로 호출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버텍스들에 대해서 DFS를 호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포스트와 리버스 포스트의 인큐와 푸시를 각각 해주는 형태로 그 오더를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오더를 왜 추적을 하냐?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걸 사용할 거기 때문인데요. 토폴로지컬 소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토폴로지컬 소트는 위상정렬이라는 건데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어떠한 노드를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을 방문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1번을 방문했으면 반드시 1번으로 들어오는 이 0번 노드 있잖아요. 0번 노드를 사전에 이미 방문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 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8번이 지금 가장 위에 있고 4번이 가장 아래에 있는 형태로, 즉 4번은 다른 노드들을 다 방문을 해야만 4번을 방문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러한 토폴로지컬 소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사이클이 없어야 돼요. 사이클이 없어야 되는 게 아주 큰 전제고요. 사이클이 만약 존재한다면 토폴로지컬 소트를 하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폴로지컬 소트를 그럼 어디다 쓰냐?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이제 보통 우리 가장 좋은 예로 이야기하는 게 코스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선우수 체계를 관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듣기 위해서는 선형대 수학을 들어야 된다. 그럴 때는 선형대 수학과 인공지능을 어떤 하나의 버텍스로 보고 선형대 수학이 인공지능으로 가는 엣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을 선우수 체계 관리 같은 거를 위상정렬로 해결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로는 뭐 자바 클래스의 상속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JVM 위에서 자바 클래스를 로딩을 해야 되잖아요.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가 A를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은 자바 클래스 그 JVM에 로딩을 할 때 B라는 애를 먼저 클래스 로딩할 수는 없어요. A라는 애를 먼저 로딩을 하고 그리고 A를 상속하는 B를 로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관리를 해가지고 위상정렬을 한 뒤에 클래스 로딩 순서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토폴로지컬 소트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바로 리버스 포스트 오더를 쓰면 된다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는 이겁니다. 리버스 포스트 오더가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에서 위상정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V에서 W로 갈 수 있는 어떤 엣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DFS V를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면 우린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W가 이미 사전에 다른 버텍스에 의해서 방문을 했을 수 있어요. 이미 마크드가 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방문이 한 번도 안 됐었어요. 그러면은 얘를 호출하게 되고 W가 먼저 done 된 다음에 V가 done 될 거예요. DFS에 재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W가 호출이 됐는데 호출이 된 상태에서 어디로 막 가다가 나중에 V가 호출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위반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국 누군가가 이미 방문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방문을 해서 W가 먼저 끝나거나 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어떻든 간에 W가 먼저 끝나요. W 던이 먼저 끝납니다. 누군가가 방문을 해도 W 먼저 끝나고 V가 방문하고 W에 방문해도 W 먼저 끝나요. 즉 위상정렬을 이걸 반대로 하면 그 위상정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W가 먼저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로 했을 때 V를 먼저 방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순서를 반대로 뒤집으면. 그렇기 때문에 위상정렬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구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사전에 클래스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썼던 depth first order라는 애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순서를 기억을 한 다음에 리버스 포스트 오더로 해서 얘네들을 순서대로 결정을 하면 되겠죠. 오더가 결국 이제 이놈의 리버스 포스트 오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거꾸로 뒤집었을 때 위상정렬이 된다라는 거고요. 한 번만 따라가 볼까요? 0번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5번, 4번, 그리고 4번에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4번 done 되고요. 그 다음 5번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5번 done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쭉 가다 보면 8번이 결국 마지막에 끝나는데요. 마지막에 끝난 놈이 사실 맨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보시면 뭐 알겠지만 8번에서는 어디로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못 가지만 아래쪽으로 쭉 갈 수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죠. 맨 아래에 있는 경우고요. 즉 아래에 있는 놈이 먼저 끝나고 위에 있는 놈이 나중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면 위상정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빌드업을 한 건데요. 그래서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라는 개념인데요. SCC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의는 뭐냐면 어떤 V와 W가 strongly connected 됐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V에서 W로 갈 수 있어요. 근데 W에서도 V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사이클을 이룬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근데 이렇게 원으로 도는 일방향 사이클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좀 복잡한 사이클을 이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strongly connected 된 컴포넌트 단위로 지금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0번과 2, 3, 4, 5번은 다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 어떤 노드에 시작해도 아무 노드로나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reflexive 해서 자기 자신과 strongly connected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symmetric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뒤집어도 여전히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V에서 W가 strongly connected 돼 있으면 당연히 W에서 V도 그것도 성립을 합니다. 그 transitive는 3단 논법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단 논법. 그래서 V에서 W가 strongly connected 돼 있으면 그리고 W가 X로 strongly connected 돼 있으면 당연히 V와 X도 strongly connected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고요. 이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의 응용 프로그램의 영역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냐면 그래도 어떤 웹페이지들이 네이버 플랫폼 위에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서 그 페이지로도 갈 수 있고 그 페이지에서 네이버로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강하게 연결돼 있고 결국 네이버 플랫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범위를 우리가 추적하고 싶다. 그러면은 페이지들 간에 쫙 그것들을 그래프로 만들고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를 구하면 어떤 특정한 페이지들 간의 그룹들이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는 푸드 앱도 나오는데요. 이 먹이사슬 개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먹이사슬인데 이러한 먹이사슬들에 있어서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를 찾으면 예를 들어 이런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건 이런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를 쫙쫙 그룹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생물학자들이 이런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가 만약 멸종이 되면 다른 어떠한 생물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에 대해서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더 잘 추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이 되고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따라서 API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SCC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래프를 생성자의 인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받고 이 생성자가 그 순간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를 다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정한 V와 W를 strongly connected 돼 있냐 물어보면 trueor false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 API고요. 이거를 구현을 그냥 단순하게 하면 쿼드라틱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n제곱으로 되면 조금 좋지 않은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n제곱이 아니라 좀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알고리즘을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코사라주스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이거 약간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코사라주의 알고리즘은 이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찾는 거랑 거기서 약간 살짝 추가된다고 하는데 커넥티드 컴포넌트 찾는 건 아까 얘기한 그 리처빌리티를 찾는 거랑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주어진 그래프를 리버스 합니다. 엣지들을 다 뒤집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위상정렬을 합니다. 위상정렬을 하고요. 그 위상정렬된 순서대로 기존의 그래프에서 DFS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DFS를 통해서 방문된 노드들은 다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strongly connected 돼 있다라는 거는 결국 사이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 있을 때
토폴로지컬 소트를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토폴로지컬 소트를 제가 한번 그냥 직접 해볼게요. 1번 방문하게 되고요. 2번 방문하고 3번하고 뭐 4번, 5번 아무 데나 방문을 하는데 저는 한번 4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4번 방문을 하니까 2번 다 방문이 된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스택에 4번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와서 5번, 6번 방문하고 6번 갈 곳 없으니까 6번 하고 이제 나머지 다 갈 곳 없죠. 그래서 3, 2, 1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되고 위상 정렬은 결국 1, 2, 3, 5, 6, 4라는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정확한 위상 정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상 정렬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이 사이클 그룹 있잖아요. 이 그룹에서 진입하는 순간만큼은 위상 정렬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이 먼저 진입되고요. 그 다음 2번이 진입이 되잖아요. 그 다음 3번은 같은 그룹이고 이미 여기가 진입이 됐으니까 5번을 비로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있어도 여전히 이 순서만큼은 여전히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 위상 정렬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리버스까지 한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게요. 오리지널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리버스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리버스된 그래프를 위상 정리를 하게 되면요. 사이클은 여전히 같은 사이클이에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잖아요. 그냥 계속. 이게 방향이 바뀌든 똑같든 얘네들은 사이클을 여전히 구성합니다. 다만 바뀌는 건 뭐냐면 사이클에서 사이클로 넘어가는 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거를 토폴로지컬 소트를 했을 때 아까는 1번이 가장 위상이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5, 6번 사이클이 가장 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기존의 그 사이클의 토폴로지컬 소트를 했을 때랑 순서가 반대로 된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DFS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은 5, 6번이 이제 가장 순서 높은 거잖아요. 5, 6번부터 DFS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번이 뭐 가장 5, 6번 중에 하나로 DFS 시작을 하면 5번은 6번으로밖에 갈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얘네는 이제 strongly connected인 거예요. 그 다음에 5, 6번 방문했으니까 2, 3, 4번 중에 아무거나 또 하나 방문이 될 겁니다. 2번에서 시작했다고 해보죠. 그럼 2, 3, 4 돌면서 또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얘는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1번 방문하고 없으니까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이클의 사이클로.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사이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DFS를 하고 그 다음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를 찾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일반적인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7, 8번이 지금 가장 높아요. 7, 8번에서는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고 1번, 4번 얘가 좀 4번 아니네요. 1번이 굉장히 지금 낮은 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된 애를 위상 정리를 하게 되면요 1번이 가장 높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1번이 가장 낮았는데 리버스 됐기 때문이에요. 1번이 가장 높고 8번이 가장 낮아요. 그러면 이러한 순서에서 1번부터 방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DFS로 1번 방문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1번은 strongly connected component 그 다음에 0번 방문해서 0번이 쭉 돕니다. 돌아서 얘네들끼리 strongly connected component 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가면서 잘라나는 그거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쨌거나 뭐 대충 생각해보니까 납득이 되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이야기를 좀 가져왔고요.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먼저 우리가 DFS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DFS를 수행하잖아요. 그때 S부터 시작을 해서 S DFS 과정 중에 V를 방문을 하게 됐다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전제입니다. 전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에서 몰라요. 뭐 어쩌다가 V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S에서 V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S가
위상정렬에서 순서가 낮았다 라는 의미도 돼요. 어쨌거나 이렇다는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리버스된 그 그래프에서 지금 그 위상정렬을 한 거잖아요. 그 위상정렬 한다는 것도 결국 DFS를 하는 거죠. DFS를 했을 때 S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S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는 S가 늦게 끝났다는 거예요. 위상정렬의 반대, 위상정렬은 이 끝나는 순서의 반대니까 S가 먼저 지금 DFS 시작했다는 건 S가 마지막에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위상정렬의 특성상. 그러면은 V가 앞에 있어야 돼요. V가 앞에 있어야 되고, V가 앞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은 딱 지금 이 두 가지 그림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DFS V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V가 S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S가 나중에 시작을 해가지고 S가 그냥 끝났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S부터 시작을 했어요. S부터 먼저 DFS 시작을 했는데 S가 가는 길에 V가 있었어요. S가 도달할 수 있었어요, V에. 그래서 V가 끝나고 S가 끝나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순이 하나 발생을 해요. S에서 지금 V를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 말은 사실 역순의 그래프에서는 V에서 S로 갈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S에서 V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역순에서 그래프는 V에서 S로 갈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V, DFS V를 했는데 S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모순이에요, 모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로 시작해서 V에 도달을 하고 V가 끝나고 S가 끝났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S에서 V로 가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역순이잖아요. 즉 V에서 S로 가는 길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V에서 S는 가는 길이 있는 거고 S에서 V로 또 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 말은 strongly connected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고요. 구형 같은 경우는 이 뎁스 퍼스트 오더를 이용해서 리버스한 그래프를 리버스 포스트로 순회를 하면서 DFS로 순회를 하면서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해서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를 찾는 형태가 될 겁니다. 뭐 구현은 이제 깊게는 안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를 찾는 알고리즘을 소개를 드렸습니다.